1461년 전라도 광주의 한 초라한 집. 27살의 한 여인이 만삭의 몸으로 6살 아들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며칠 전 남편은 능지처참 시신이 토막나는 형벌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4년 전에는 하나뿐인 친동생이 17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그 전에는 아버지가, 그 전에는 할아버지가, 그 전에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촌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 그런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그 원수에게 자신의 어린 아들을 맡깁니다. 어머니로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선택. 동생을 죽이고 남편을 죽인 그 사람에게 왜 자신의 핏줄을 넘겨야 했을까요? 그녀의 이름은 경혜공주. 조선에서 가장 사랑받았으나 조선에서 가장 불쌍했던 공주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436년 세종 18년 경복궁 동궁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훗날 문종이 되는 세자 이향과 후궁 권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아이. 이 아이가 바로 경혜공주입니다. 사실 경혜공주의 출생 자체가 어머니 권씨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세자 이향에게는 정식 세자빈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 휘빈 김씨, 두 번째 세자빈 순빈 봉씨가 모두 폐위되면서 후궁들 중에 새 세자빈을 골라야 하는 상황이었죠.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은 직후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하루 만의 일이었습니다. 7살 소녀는 그렇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갓 태어난 남동생은 어머니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경혜공주와 단종, 이 두 남매는 서로에게 유일한 혈육이 됨. 아버지 문종이 재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혜공주에게 동생 단종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고, 단종에게 누나 경혜공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5살 터울의 이 남매. 누나는 동생을 보살폈고 동생은 누나를 따랐습니다. 어머니 없는 궁궐에서 이 둘은 서로를 붙잡고 자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경혜공주는 16살이 됩니다. 1450년 세종 32년 할아버지 세종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실에서는 서둘러 경혜공주의 혼사를 추진합니다. 세종이 승하하면 3년상 기간에는 혼인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급하게 정해진 배우자는 전 한성부윤 정충경의 아들 정종이었습니다. 경혜공주의 신분이 아직 군주였기에 정식 간택 절차 없이 혼인이 결정되었고 정종은 영양위에 봉해졌습니다. 그런데 혼인한 지 채 2달도 되지 않아 할아버지 세종이 승하합니다. 세종의 뒤를 이어 아버지 문종이 즉위합니다. 경혜공주는 이때 평창군주에서 정식 경혜공주로 진봉됩니다. 문종은 딸의 살림집을 성대하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당시 한양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인 양덕방, 지금의 종로구 북촌 일대의 민가 수십 채를 허물고 공주의 저택을 지었습니다. 보통 왕이 궁 밖에서 장기간 머무는 것은 경호 문제 등으로 신하들이 극력 만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논이 나올 정도였다면 어린 왕이 누나 곁에서 지내는 것에 대해 조정 전체가 공감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12살 소년 왕과 18살 누나. 부모 잃은 남매가 서로를 의지하며 보낸 시간. 이것이 두 남매에게 허락된 마지막 평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을 노리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촌 수양대군. 수양대군은 단종이 경혜공주의 집에서 자주 머문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궁궐에 비해 경비가 허술한 공주의 저택.
수양대군은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1453년 단종 1년 10월. 그날도 단종은 누나 경혜공주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수양대군이 움직입니다.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이끄는 소수의 무리가 먼저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경혜공주의 저택으로 향합니다. 궁궐이 아닌 공주의 집. 경비가 허술했던 그곳에서 단종은 너무나 쉽게 수양대군의 손에 들어갑니다. 19살 경혜공주는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삼촌의 군사들이 동생을 애워싸는 모습을, 어린 동생의 눈에 가득한 공포를,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이후 2년간 단종은 허수아비 왕이 됩니다. 모든 권력은 수양대군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단종에게 왕위를 양위받는 형식으로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세조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수원, 그리고 김포, 통진으로. 21살의 경혜공주는 스스로 남편을 따라 유배지로 갑니다. 공주 본인은 죄인이 아니었기에 자유로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 곁을 택했습니다. 통진에서의 유배 생활. 비록 귀양살이였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경혜공주는 이곳에서 잠시나마 평온을 찾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1456년 6월 역사가 다시 한번 경혜공주의 삶을 뒤흔듭니다. 사육신 사건. 성삼문, 박팽년 등이 단종 복위를 꾀하다 발각됩니다. 그리고 신문 과정에서 성삼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상황 단종도 거사 계획을 알고 있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단종은 상황에서 노선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됩니다. 정종의 유배지도 경기도 통진에서 전라도 광주로 반야입니다. 한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단종과 정종 사이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조치였습니다. 세조는 이때에도 경혜공주가 원한다면 정종을 따라 광주로 가도 좋다고 허락합니다. 그렇게 경혜공주는 남편을 따라 전라도 광주까지 내려갑니다. 광주에서의 생활은 통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혹했습니다. 집 주위에는 높은 담장과 난간이 둘러쳐졌고 감시병이 배치되었습니다. 남종은 일절 부릴 수 없었고 여종 3명만 허락되었습니다. 한양에서 수백 리 떨어진 전라도 땅에서 경혜공주는 처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야사에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순천부사 여자신이 경혜공주에게 실제로 관비의 일을 시키려 하자 경혜공주가 동원에 들어가 의자에 앉으며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나는 왕의 딸이다. 죄가 있어 귀양을 왔지만 수령이 어찌 감히 나에게 노비의 일을 시킨단 말이니. 나는 왕의 딸이다. 이 말은 순천부사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한양에 앉아있는 세조에게, 온 세상에게 외친 절규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문종이고 내 할아버지는 세종이며 내 동생은 단종이었다.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경혜공주는 인생 최대의 결단을 내림, 원수의 도움을 받는다. 세조가 아니면 아이들을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라도 유배지에서 만삭의 몸으로 6살 아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설령 당장은 버틸 수 있다 하더라도 역적의 아들이라는 낙인이 찍힌 정미수가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머니로서 지켜볼 수 있었겠습니까? 다행히 민심은 경혜공주의 편이었습니다. 만삭의 공주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관비가 되었다는 소문은 민간에 퍼져나갔고 세조와 조정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세조의 부인 정희왕후가 먼저 움직입니다.
정의왕후는 세조를 설득하여 경혜공주를 한양으로 불러들입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경혜공주. 세조는 노비를 내려주고 내수사를 시켜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희왕후는 경혜공주에게 제안합니다. 아이들을 궁으로 보내라. 경혜공주의 유모이자 어머니 현덕왕후의 친정 노비였던 백어린이도 경혜공주를 설득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식들을 위해 왕을 용서해야 한다고. 동생과 남편을 죽인 원수를 만나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경혜공주가 찾은 유일한 해법은 아이들만 보내고 자신은 세상과 인연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원수에게 자식을 맡기는 것, 살아있으면서 살아있지 않은 삶을 선택하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아이들만은 살리겠다는 것. 경혜공주의 삶에서 가장 처절하고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비구니가 된 경혜공주는 정업원에서 아이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4년이 흐른 1465년 세조 11년, 아들 정미수가 10살이 되던 해, 왕실의 법도에 따르면 왕과 왕세자가 아닌 남자는 10살이 되면 궁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이때 주변에서 경혜공주에게 조언합니다. 지금 세조를 찾아가면 아이들의 면천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세조는 피부병이 극심하게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경혜공주는 결심합니다. 아들 정미수의 손을 잡고 궁궐을 찾아갑니다. 세조를 아련하는 경혜공주. 4년간 비구니로 살아온 삭발한 여인. 그녀의 눈앞에 앉아 있는 것은 동생과 남편을 죽인 원수.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실록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종실록과 성종실록에 남아있는 정의왕후의 증언이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정미수가 벼슬을 시작한 지 약 7개월 후의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무사히 자라 관직에 오르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눈을 감은 것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일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경혜공주. 조선의 금지 오겹으로 태어나 세종과 문종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나 할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동생을 잃고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원수에게 맡긴 아들. 그 아들을 위해 머리를 깎았고 그 아들을 위해 원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아들이 떳떳하게 서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눈을 감았습니다. 역사는 단종의 비극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단종의 곁에는 동생보다 더 오래 고통받으며 죽지 못해 살아야 했던 누나가 있었습니다. 경혜공주. 조선에서 가장 불쌍했던 공주. 그러나 조선에서 가장 강했던 어머니.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